안녕하세요. 주연jan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2강 신석기 청동기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오늘 배워볼 파트는 신석기 청동기 파트로 우리 동아시아사 수능에 항상 1번으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살짝 살펴볼 게 뭐냐면 중국사, 일본사, 한국사 각각 시대 연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중국사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사, 한국사도 그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 중국, 일본, 한국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은 어떻고 지금은 어떤지 한번 전체적인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면서 큰 틀에 한번 잡힐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특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 이 큰 틀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지금 한나라면 어디쯤이지? 뭐 중국으로 청나라면 몇 세기지? 이게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번 앞으로 와서 이 큰 그림을 봐주세요. 그러면 전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쯤 와 있구나. 지금 중국은 이런데 일본은 이렇구나. 이렇게 동시기를 또 비교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사부터 볼게요. 하상주라는 시대가 있지만 거기는 우리 교과서에도 있긴 한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저희가 주로 시험에서 등장하는 본격적인 중국의 역사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부터 5세기까지를 춘추 시대, 그리고 5세기부터 3세기까지를 전국 시대, 이 둘을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고요. 그걸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진나라가 기원전 3세기 통일을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을 하고요. 그래서 한나라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존재하는데 딱 이 중간 앞에 200년을 전한, 뒤에 200년을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나라 멸망 이후에 중국이 분열되죠. 그때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도 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떤지는 위진남북조 가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음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했고요. 이어서 수나라는 짧게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나라를 이어서 당나라가 중국을 다시 차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이라 하면 한족 왕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한족 왕조는 송나라가 이었고요. 이 나머지 서하 요금은 북방민족이라 해서 한족과는 다른 민족들이 중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북방민족인 몽골이 중국을 차지하고요. 그러나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이 원나라를 다시 중국에서 쫓아내고 중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존재했고요. 만주족이었던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합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 그 뒤로 청나라는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중국에 들어서죠. 중화민국 때부터는 왕이 없는 공화정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지배했던 중국의 역사는 청나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은 1912년에 건국되었지만 이 여러 혼란을 거듭했고요. 그래서 결국 중화민국은 우리 중국 국민당이 수립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만이 중화민국이고요. 지금의 중국은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역사는 기원전 8세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어때요? 중국 역사 전체가 좀 한눈에 들어오나요? 그래서 이 큰 틀을 한번 살펴보고 자세한 각 시대별 학습을 하면 좀 더 역사가 한눈에 더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일본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역사는 중국, 한국과 다른 점이 있으면 이 왕조가 변한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왕족이 변하면 나라가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왕의 성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는 유씨였고요. 진나라 때는 진시황은 영씨였고요. 뭐 또 명나라는 주씨, 송나라는 조씨 이렇게 왕들의 성씨가 다르죠. 그거를 왕의 성씨가 다른 걸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는 왕씨, 조선은 이씨였죠. 그러니까 이 왕들의 집안이 다르다. 그걸 왕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또 왕조가 바뀌었었죠. 근데 일본은 항상 고대부터 지금까지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천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수도를 나눠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부터 7세기가 야마토 정권, 그리고 수도를 나라로 옮겼을 8세기를 나라시대, 그리고 수도를 해이안으로 옮겼을 8세기부터 12세기까지가 해이안 시대. 그리고 이때부터 막부라는 게 등장하는데 막부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군인, 일본의 무사들이 정치를 하는 기구를 막부라고 해요. 천황은 따로 있는데 천황은 정치하기보다는 제사에 많이 신경을 쓰고요. 무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를 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가마쿠라에 막부가 있었을 때 가마쿠라 막부, 막부가 무로마치로 가면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이때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전국 시대가 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히데요시가 금방 죽고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막부의 대빵을 쇼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쇼군이 통치하던 막부가 에도 막부로 끝이 나고 다시 천황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 왕의 성씨 잘못 얘기했어. 왕의 성씨가 아니라 왕의 연호를 따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메이지 천황 때 메이지 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뒤로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지금도 연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 역사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동아시아사 보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한국사연표. 우리 또 다 고1 때 한국사 한 번씩 했었죠. 한국사는 좀 빠르게 볼게요. 우리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를 거쳤고요.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그 위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나라를 고려가 통일했고 고려를 조선이 이었고 일제강점기 거쳐서 우리가 남과 북으로 쪼개졌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역사의 흐름 각각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아시아 과목의 특성상 야마토 정권 때 한국과 일본은 어땠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기준을 잡기에 가장 좋은 건 중국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는 친구들은 중국이나 일본 역사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중국을 기준으로 일본이나 한국의 시기를 잡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중국이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가 중국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동아시아사 내용도 중국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좀 어색하겠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진나라 때가 기원전 3세기잖아. 그러면 일본은 야마토 정권 이전 때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야요이 시대였다. 뭐 우리는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한나라 때는 뭐 우리는 고조선에서 삼국시기까지 걸쳐 있죠.
그리고 일본은 야마토 정권 때다. 그 야유 시대부터 야마토 정권 때다 한 나라. 중국이 한 나라 때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나요? 다시 동아시아의 문제 유형상 이 특정 시기에 한국, 중국, 일본이 어느 왕조인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중국이 명나라 때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였고요. 한국은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시기에 어느 왕조가 있었는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 기준으로 잡는 건 중국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에 한국과 일본은 어땠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석기 청동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 첫째, 그 해당 문화의 유물을 맞추면 돼요. 뭐 양사업 문화에서는 어떤 유물이 있었는지 요거 맞추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문화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양사업 문화가 뭐 황허강 중류인지 요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1번으로 항상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위치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석기부터 갈게요. 그리고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 신석기 청동기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석기다. 얘네들이 신석기다. 다음에 얘네들이 청동기다. 요 두 개를 구분해 주시고 각각의 어떤 문화들이 어느 장소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랴오어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화를 홍산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용 모양 옥, 여신상, 요 토기 채도 그림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황왕 중류는 여기선 양사오 문화가 발달했어요. 자, 그다음 황왕 하류에서는 다운 거부 문화. 우리 한반도에서는 신석기에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고요. 일본에서는 조몬 토기라는 토기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요 창장강 하류에서는 허무두 문화랑 양주 문화가 많이 발달해요. 근데 주로 허무두 문화가 조금 더 출제되긴 합니다. 창장강 하류 문화로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몽골 쪽을 보면 북방식 단검, 여기는 판성묘라고 하고요. 요거는 사슴돌이라는 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몽골 쪽 문화재다, 유물이다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이 지금 보이는 문화재들은 만주랑 북부 한반도에 걸쳐서 드러나는 문화재들이에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이 만주랑 북부 한반도에 걸쳐서 많이 보이고요. 일본은 야요이 문화입니다. 또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 시대부터는 중국이 상나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나라 책이나 요 얼리타오 청동술잔이 청동기 문화재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까지 문화재와 문화재 위치까지 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그림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고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유형이 등장하는지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도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절대 틀리지 말자고요. 1번. 그래서 근데 좀 의외로 이 그림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주기적으로 꼭 복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에 등장하는 신석기 청동기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